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4년 55회 문제죠. 55회 문제고요. 여기에서 우리 푸지 모델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배관 기능장 기출 샘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에너지 기능장이고요. 이렇게 비슷한 것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 또 이거는 비계 시험, 이거는 조적 시험, 그리고 이거는 방수틀,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건축 도장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거는 목공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온수온돌, 요거는 거푸집. 이러한 실기 시험 문제로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문제인지 쉽게 알 수가 있지요. 배관 실기 시험은 어떻게 돼? 적산을 보고 실기를 이렇게 실기 작품을 도면에 의거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 우리가 2014년 55회 필기 시험 문제 한 10문제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관 배열의 기본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배관은 가급적 그룹화 되게 해야지 됩니다. 맞고요. 배관은 가급적 최단 거리로 하고 굴곡보를 많이 해야지 됩니까? 아니면 적게 해야지 됩니까? 적게 해야지 되죠. 자, 틀린 문제 2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3번 고유속의 배관은 T 분기가 가능한 적도록 배치를 해야지 되고요. 왜 그래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러한 마찰 손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T 분기가 가능한 한 적게 배치를 해야지 되고요. 배관에 불필요한 에어 포켓이나 드레인 포켓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됩니다. 자, 1번 문제 약간 생각하는 문제가 되겠지요. 굴곡부를 적게 한다. 자, 다음 쭉 넘어가서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는 굳이 이해 정도만 해주셔도 되고요. 이런 문제는 놓치셔도 됩니다. 자, 높이 6m인 곳에 플러시 밸브를 설치하고자 한다. 배관 길이가 18m이고 플러시 밸브서 최저 수압이 0.07 메가파스칼을 요구를 할 때 필요한 수압은 어느 정도 해주셔야지 됩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요. 여기서 마찰 손실 수두라고 했는데요. 마찰 손실 미리 AQ는 뭡니까? 여기에서 또 똑같은 거는 미리미리 H2와 똑같습니다. 해가지고 200mm AQ per 메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에서 6m까지 필요한 수압을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6 곱하기 메타당 어떻게 돼요? 0.1kg per cm 스퀘어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0.1을 곱해준 거고요. 마찰 손실 계산 입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m지야. 그리고 여기에 마찰 손실 수두가 200mm AQ per 메타가 되겠고요. 이것을 해서 여기서 10의 5승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업적인 치수입니다. 이거 대략적인 치수를 얘기를 하면은 관 마찰 압력 손실은 0.036 메가파스칼이 되고요. 플러시 밸브의 최저 수압이 0.07 메가파스칼이 되죠. 그래서 이 파스칼 자체를 다 더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상하게 1.03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1.03은 미리미리 AQ를 메가파스칼을 환산을 할 때 보정을 한 겁니다. 해가지고 해서 1.03으로 나눠준 값입니다. 아셨죠? 해가지고 보면은 계산해서 보면은 0.164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많이 생각을 해야지 되고요. 해서 이러한 계산식은 어렵지 않지만은 여기에서
이렇게 푸는 과정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입력을 해주시. 자, 이 문제 또 나왔습니다. 18번 문제. 난방시설에서 전열에 의한 열 손실 열량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환기 손실 열량이 이런 곳에서 증기 난방을 할 때 소요되는 주철제 방열기는 몇 절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묻고 있지요. 여기 손실 열량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해서 도해준 값에 방열량 곱하기 방열 표면적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방열량은 어떻게 돼요? 방열량은 여기에서 주철제 방열기의 방열 표면적이 0.28일 때 방열량은 0.76 문제에 주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방열량 0.76 그리고 방열 표면적이 0.28일 때 방열량 이것으로 나눠주면은 손실 여기에서 필요한 절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설에 보면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방열량 곱하기 방열 표면적으로 나눈 값 이것을 갖다가 절수를 계산을 하는 것을 갖다가 머릿속에 입력을 해 주시고요. 넘어가서 25번 보겠습니다. 25번 여기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유형의 문제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내경 2m 길이 10m 원통형 탱크를 수직으로 세워놓고 물을 채울 때 필요한 물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단면적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여기에서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의 자승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곱하기 L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L 자체는 10m가 되죠. 10m가 되니까는 그대로 환산을 하면은 31.4m 3승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양을 얻을 수가 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또 나오고 있죠. 플랜지 시트 모양에 따른 분류 중 대평면 시트 해서 호칭 압력은 몇 킬로그램 퍼스 퍼 센치 스퀘어 정도 이하인가 이렇게 돼 있지요. 여기에서 플랜지 시트별 종류별 호칭 압력을 보면은 전면 시트나 아니면 소평면이나 삽입 시트 16에 해당이 되고요. 대평면 시트 이것은 어떻게 되십니까? 63kg 퍼스 퍼 센치 스퀘어가 되겠죠. 센치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대평면 시트 63 이거를 머릿속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63 이하가 됩니다. 1번 문제 이런 문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이와 유사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교재에서 보면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러한 이론에 나와 있는 부분에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는 그거는 머릿속에 빡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8번 문제 용접시간 10분 중 아크 발생 시간이 8분 무바 시간이 2분이었다면은 용접기의 사용률을 구하는 식 이런 식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크 발생 시간을 정지 시간을 포함한 아크 발생 시간 교재 해설을 보세요. 하면은 사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아크 발생 시간을 여기에서 정지 시간 그리고 아크 발생 시간으로 나눈 값을 곱하기 100 하는 것을 사용률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보면은 80%의 사용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편도를 입체도로 그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쉽게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해를 해 주셔야지 돼요.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 하면은 여기 우위로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우위로 향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직선으로 쭉 한 다음에 아래로 갈 경우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위치하면은 이게 안 보이겠죠. 배관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쫙 해서 답은 나오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 또 보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접 기호를 바르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의 식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부분의 식이 5 곱하기 5가 뭡니까? 용접 부분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은 용접 길이가 되겠고요. 150은 용접부, 150은 피치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필렛 용접의 병렬 단속 용접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목두께 3mm A로 표현한 거는 목두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용접 길이가 30mm, 용접 개수 5개, 피치 150mm 이렇게 용접을 하라는 용접 기호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용접 기호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머릿속에 입력을 해 주시고요. 56번을 보겠습니다. 56번 5개월 단순 평균 이동법으로 7월의 수요를 예측하면은 몇 개인가요? 몇 개를 만들 수 있나요? 해가지고 여기에서 보면은 1월에는 48개, 2월에는 50, 3월 53, 4월 60, 5월 63, 6월 68 이렇게 돼 있지요. 여기 해서 5개월 동안의 단순 평균 이동법으로 다음 달에 수요를 갖다가 예측을 하라는 거지요. 그러면은 2월 달부터 하면은 2, 3, 4, 5, 6 하면은 5개월이 되겠죠. 이것을 평균을 내 주시면은 됩니다. 여러분 쉽지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다음중 반즈가 제시한 동작 경제 원칙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반즈가 제시한 동작 경제의 원칙은 신체 작업장 공구 설비 디자인에 관한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체 작업장 공구 설비 디자인에 관한 원칙. 신체 작업장 공구 설비의 원칙은 반즈. 표준 작업의 원칙은 뭡니까? 표준 작업의 원칙은 해당이 안 되죠. 조건, 방법, 재료, 설비, 주의사항 등을 기준을 규정한 것을 갖다가 표준 작업의 원칙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